자, 2차 방정식에 이제 기본적으로 해를 구하는 방법을 다 배웠어요. 해의 종류가 뭔지도 배웠어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일명 근하고 계수의 관계인데, 자, 근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계수다라고 하는 거는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을 말하겠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하고 A, B, C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친숙한 숫자 식을 가지고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자, x-1, x-3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근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두 근이 1 또는 3이잖아. 그치? 두 근의 합 얼마야? 4죠?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요? 3이죠? 자, 우리가 두 근을 알아. 정확하게 알아. 그거 가지고 더해라, 빼라, 곱해라, 나눠라. 의미 없죠? 그냥 산수잖아, 그 정도는. 자, 근데 이 식을 말이야, 인수분해 되기 전에, 즉 그 근의 모습을 알기 전에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온 근이 1이랑 3이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인수분해된 결과를 몰라도 즉 두 근이 각각 얼마인지를 몰라도 두 근을 더한 거랑 곱한 거는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 식을 전개하는 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전개죠. 자, 얘네가 각각 근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근이잖아. 그렇게 했더니 두 근의 합은 요 b하고 관련된 값에 있더라. 두 근의 곱은 c하고 관련된 값에 있더라.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2차 항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서 우리가 주로 보게 되니까, 자, a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하는 식이 있답니다. 즉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자, 그러면 그 녀석을 우리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합시다. 근을 모르는데 그게 이렇게 생겨 있대요.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을 쭉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라고 전개를 하겠죠. 자, 말 그대로 요 1차식 두 개를 전개한 거예요. 보이죠? 자, 그러면 요 a를 분배를 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더하기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는 0입니다 라고 생겨있는 식인 거예요. 자, 지금 요 식을 전개했더니 얘랑 같은 거 알아봐요. 자, 그러면 요 둘이 같다 그랬으니까 이 둘이 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두 근을 몰라도, 자, 여기 1차 계수 B에 해당하는 거랑 여기 나와 있는 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B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상수항 C랑 요 A 알파 베타가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B이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값과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두 근이 얼마인지 몰라도 두 근을 더한 건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인 4와 같다.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네 상수항도 같을 거니까 A 알파 베타는 C랑 같고, 자, 역시 A로 양변을 나눠주면 알파분의 베타는 A분의 C랑 같아요.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랑 같아요. 두 근을 곱하면 A분의 C랑 같아요 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A, B, C로 알아낼 수 있어.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이해되겠어요? 잘 익히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별거 어렵지 않죠? 이걸 틀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헷갈려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어딘 마이너스 붙고 어디는 없네? 이런 부분, 부호가 헷갈려서. 잘 익힐 수 있어요.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C.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연습해 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래요.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찾는 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두 근이 얼마인지 찾는 거는 끝났어 이제. 근이 어떻게 생겼게? 끝났어.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 자, 그러면 그 두 근의 합과 곱이 얼마니? 자, 두 근의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4예요. 보입니까? 두 근의 곱 얼마입니까? a분의 c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래요.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4. 두 근이 얼마인지는 알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두 근의 합과 곱. 알겠습니까? 자,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7은 0이래요.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3입니다. 두 근의 곱은요?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근의 합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5.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 됩니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두 근의 합과 곱. 특히 최고차 항계수가 1인 경우. 최고차 항계수가 1인 경우. 최고차 항이 1이면 마이너스 B, C 그냥 읽어주는 거죠. 자, 두 근의 합 4. 두 근의 곱 마이너스 5.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 그죠? 1이 아닌 경우에는 2분의 6. 2분의 마이너스 7. 3분의 마이너스 5. 3분의 마이너스 6. B의 부호만 반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됐습니까? 6분 다 시킬 거예요. 다 말하는 거야. 8개 순서대로. 자,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2분의 7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2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자, 리니.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 다 해. 다 해. 다은이. 마이너스 4. 지혜. 부호 조심. 정빈. 알겠어요? 준비됐어? 자,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 살짝 집중력을 잃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두 근의
합과 곱.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으로 들어오냐? 두 근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면 이 질문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두 근을 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근이 자연수나 정수나 유리수로 근이 나와버리면 이런 질문은 안 나와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근이 나올 때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제일 잘못하는 게 그 근을 구하려고 근의 공식 들어가는 게 제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 알파 베타 이런 식이 나오면 그 근의 모습이 중요하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두 근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나 곱 이런 것들을 통째로 시계값으로 응용하세요.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시계값을 구하세요. 자,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곱셈 공식 변형으로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외워야만 풀겠죠. 자, 그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고 두 근의 곱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합과 곱으로 풀으라는 소리예요. 통분해야죠. 분모 분자에는 베타를 곱하고요. 분모 분자에는 알파를 곱해요. 자, 그러면 분모는 알파 베타, 분자는 알파 더하기 베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2분의 3입니다를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135번에 두 번째 개념 익히기를 보면 자, 일단 1번 무난해요.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A분의 C. 자, 그러면 이 안에 뭐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거기에서 알파 베타를 빼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서처럼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빼기 뒤 알파 베타. 그죠?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3알파 베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3 곱하기면 자, 이렇게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4번 역시 분수를 계산하려면 통분해야 돼요. 알파 베타 여기는 분모 분자에 베타를 곱하고 여기는 분모 분자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 됩니다. 바꿨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아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4 마이너스 3분의 4는 3분의 8. 자, 여러분들 이런 거 계산할 줄 알아요? 분수 위에 분수? 요렇게 되는 거 6분의 24 해봤어요? 해봤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필수 예제를 풀어볼게요. 9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시계값을 구해보자. 자, 뭐부터 구해야 되냐?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한다.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쓱 구해놓는 거예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 A분의 C.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뭐 이용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외우시라고 매일 테스트 보는 거예요. 매일. 모든 단원에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 변형은 쓱쓱 들어가 있어요. 모든 단원에. 여러분들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은 고교 수학에서의 구구단이에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완벽하게.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갖다 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쓰니까 답이 6인 게 나오죠. 자, 3승 더하기 3승의 곱셈 공식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 3승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3승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플러스 3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3번요. 전개 알파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다음 마이너스 1의 전개. 자, 그러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갖다 넣고 여기다가 2 갖다 넣고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4번 어떡하래요? 통분하래요. 통분. 자, 그러면 첫 번째 분모 분자에는 베타 더하기 1을 갖다 곱해요. 두 번째 있는 분수에는 분모 분자에 알파 플러스 1을 갖다 곱해요. 그죠? 자, 그러면 분모는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똑같아졌고요. 자, 분자 알파 분배, 베타 분배. 자, 분모도 풀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2.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 2. 알파 곱하기 베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게 3. 2분의 5분의 1. 역수 취해서 5분의 2입니다. 이렇게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두근의 합과 곱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인수분해가 쉽지 않은 식을 가지고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에 우리의 접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비중이 높은 첫 번째 접근, 두근의 합과 곱으로 식의 값을 구해라. 완벽해야 됩니다. 엄청 쓰임새가 많아요. 두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엄청 쓰임새가 많아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것까지 될 것 같아요. 확인 체크. 자, 그래서 확인 체크는 요 140번은 좀 달라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140번은 선생님이 아까 방금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아주 지분이 많다 그랬어. 그걸로 안 되는 게 140번이에요. 와우! 그래서 얘는 따로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이용하긴 이용할 건데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을 하나 더 이용해야 돼요. 다음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입하면 0입니다라는 걸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제곱을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2라는 걸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식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1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 더하기 4베타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베타 제곱 대신 마이너스 4베타 더하기 2를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뀌고 나면 자, 요게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로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이 돼서 알파 베타 자리에 이게 제가 아니죠.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값 대입해서 풀어줘라. 이런 뜻이 140번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대입하고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한 방에 안 되는 이 140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한 방에 안 돼요. 두 근이 알파 베타를 할 때 해놓고 제곱이 들어오면 대입하면 0이 되는 이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1차로 바꿔줘야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숨어 있죠. 우리의 문제풀이 첫 번째 풀이가 숨어 있죠. 굉장히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예요. 자, 140번까지를 진도로 할게요.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